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의 얘기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 저는 집을 나와서 30분 동안 운전을 하고 제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휴게실에 들어가는 순간 뉴욕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후 또 다른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일주일 전 그곳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미국 9.11 테러의 장면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그날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속보로 TV 화면에 나타난 세월호,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온 소식이 전원 학생들 구조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안심하고 약속한 운동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옆에 있던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세월호입니다. 테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테러보다도 더 아픈 테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세월호는 어떻게 떠 있습니까? 네, 단원고 조은하,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단원고 교사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일반 승객 권재근, 권학규 부자, 그리고 이영숙님.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9분의 이름입니다. 이분들 찾아내고 사고 원인 밝혀내는 일,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국내 유해 발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충북대 박선주 명예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박선주 교수님은 안중근 의사와 6.25 전사 유해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이시도 합니다. 박선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27일 날 가셔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방안 발표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계획을 잠깐 좀 들어도 될까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네네. 그 조사에 참여할 특조위 사람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 네.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에게 유해가 어떻게 남아있을까, 네. 또 어떤 상태일까, 그렇군요.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예.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3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예. 이 정도 시간 속에 어떻게 유골이라든지 또 유해가 상태가 어떤 상태일 건지를 대충 먼저 브리핑을 해드려서 혹시 다양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 궁금하신 것도 설명해드리고 이런 행동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겁니까? 어떻게? 예,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은 이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예. 이게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오늘도 아마 전국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국군 전사자 또는 공권력에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 여러 유해 발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그게 한시적인 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0년에 그 법이 이제 한시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 과거사 지원단 그래가지고 거기에 권고 사항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네. 실행하는 그 정도로만 있었지. 많은 유해를 발굴을 못했는데, 네.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이제 주체가 없어지니까 예. 유해 발굴을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네. 민간 차원에서 이제 매년 한두 건씩 해왔죠.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뜻깊은 일을 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정도의 그 유해 발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 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유지하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또 국민의 어떤 상처를 네. 치료하고 네. 화합과 통합. 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길로 나가는데 그게 하나의 그 방편이거든요. 예. 이 발굴이. 예. 그런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그쪽엔 좀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야당도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좋은 법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화합시킬 수 있는 법안도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예, 참 박성주 교수님께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사자 유해 발굴하는 부대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고 예. 국립현충원 안에 있습니다. 예. 이 부대 창설을 교수님께서 하셨죠? 예,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육군본부 예. 그 주관하에 제가 책임조사원으로 쭉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처음에 이제 군에서도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네. 유해가 나올까. 예. 그런데 막상 유해 발굴해 보니까 예. 유해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2007년 봄에 이제 부대를 창설하고 2007년 가을부터 이제 저는 손을 떼고 이제 군에서 돌아가고 있죠. 예. 제가 본 영화 중에 또 미국에도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태극기 휘날리며. 예. 이 영화의 모티베이션을 교수님께서 사실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에피소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00년 4월이죠. 예. 이제 4월 3일부터 처음 발굴을 했는데 네. 경주 다부동이라는 데서 되고 예. 그 앞에 369고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이렇게 견제하는. 네네. 예. 거기서 유해 발굴을 하다가 그 병사 하나가 이제 유해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네. 왜 안 나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예. 땅바닥을. 예. 소리가 퉁퉁퉁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밑이 비었구나. 그래서 유해를 발굴해 보니까 그 안에서 유해하고 네. 그다음에 유해가 갖고 있는 삼각자, 만년필, 호루라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삼각자에 최승갑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확인을 했더니 예. 그 미망인이 살아계시고 아하. 또 유복녀가 그때 이제 살아계시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미망인을 모셔왔더니 예. 그 호루라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남편이 참. 휴가 나올 때 그 호루라기를 갖고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그때 2000년에 처음으로 다큐로 쭉 찍어가고 있었는데 네네. 그걸 본 강 감독님이 야 이거 참 괜찮은 소재구나 해서 영화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교수님 다시 세월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호 미수습자 9구의 시신이 3년 동안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세월호 선체가 드러난 후에 조사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브리핑을 해 주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뼈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예. 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네. 타포넘이라는 학문인데, 예. 그 이제 주로 육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건 네. 해상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린 타포넘이라는 이제 분야의 학문인데 예.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집단으로 이제 물속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일부 법역적인 그 조사를 위해서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해가 일단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연조직이 다르게 상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네. 뼈가 다 뼈만 남고 예. 그다음에 이 관절들이 다 이렇게 해체되는 예, 그런 예. 수술을 거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뿐만 그 물속에 있는 어류라든지 네. 그다음에 극피동물이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예, 뭐 예. 조류라든지 예. 그 염분 이런 것들이 뼈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그 유해가 벌써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3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작은 뼈들 내지 예. 이제 뼈가 이제 소프트한 부분 예. 저희가 그 하고는 다 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보고 가운데 부분 단단한 예. 긴 뼈들 중에서 사람 예. 몸에 뼈가 206개가 있는데 아이고. 그 중에서 긴 뼈분의 단단한 부분 예.
외적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신발을 신고 있었다든지 예. 그러면은 예. 그 일부 그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가족분 정말 작은 뼈조각 하나라도 품에 이렇게 안고 싶은 마치 가족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건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 어떤 방식, 어떤 과정으로 이제 수습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창문마다 이렇게 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검은 망을 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뼈가 이렇게 자꾸 유해라고들 그러시는데 유해가 아니고 아마 유골일 겁니다. 네, 예, 근데 유골의 손가락, 네. 발가락 뼈 같은 것들은 아마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그 안에 두 경우로 생각하는데 뻘이 들어와 있는지 뻘이 들어와 있으면 유해가 뻘 밑에 있으면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지 않고 뻘이 없고 거기 유속에 빠르고 그래서 그냥 해초류만 이렇게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배를 들어올리면서 무리를 뺄 때 유해가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 쪽에서 뭐 수습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 해수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발굴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발굴단을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발굴단을 구성하고 이제 합동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법률입니까? 변사체의 경우는 뭐 국가기관, 검사의 지휘 아래 뭐 국가기관이 하지, 민간인이 할 수는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는 전체적인 과정만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다. 현장에 들어가서 발굴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민간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세월호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민간인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발굴 조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지컬 이기제미너 그러니까 딱 의사들이 개통하고 그다음에 마린 바이올로지스트라 하는 해양 생물학자 그다음에 이제 체질인류학자 이 세 분야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죠. 병원에서 이제 하나의 질병을 놓고 이 협치를 하듯이 여러 전공의들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상의하시면서 찾아야 되는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생각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작은 뼈 조각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유골을 어떻게 살아계시는 다른 유족들과 매치를 시킬 건가? 이거 신원 확인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DNA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실종자들의 신원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 비교할 샘플을 다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아 있을 경우에 뭐 치아 같은 건 좀 오래 가니까. 치아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의료 기록을 이제 확인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턱 같은 건 좀 단단해서 비교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슈퍼임포즈라고 이렇게 서로 사진하고 겹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유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면은 실험 확인은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품이나 여러 가지 옷가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인양하는 과정 아니면 조류에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많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것도 참 뒤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유족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유해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서 흔들리면서 유해가 막 섞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유해 발굴해 보면 섞일 수가 있을 때 DNA 검사도 하면은 뼈 하나에 대한 DNA 검사지 한 사람 분의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람 몸에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걸 다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유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에 유족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은지 이제 서로 합의를 끌어내야 되겠죠. 지금 뭐 상당히 추측하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유골 발굴 과정 전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시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배가 인양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작년에 이제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 잡아놓은 게 이제 배가 올라오면은 한 달가량 배를 이제 소독하고 뭐 안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석 달 정도를 한다. 그리고 석 달 정도를 하고 그
그다음에 선창이 있어요. 선창. 예. 혹시 선창에 그 운전기사분들이나 예. 승객 명부에 이름을 안 올려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군요. 그까지 하면 한 5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 예,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선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물을 실는 그렇죠, 예. 그런 칸인데 예.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부인도 그냥 신고 안 하고 같이 트럭에 타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죠? 예. 근데 관례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혹시 그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분들이 있느냐 전화해서 그런데 그런 기록을 아직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교수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그 유족분들한테 이제 이게 하나의 교훈인데 네.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병폐적인 교훈을 그 일로 해서 일어난 건데 이걸 교훈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그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족들한테. 네. 뭐 교수님께서 이제 6월 발굴 과정 또 이렇게 수습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세월호 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유해 발굴 분야 권위자인 충북대 박선주 명예교수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정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월호 뉴스가 많아서 정치 관련된 뉴스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역시 오늘의 관심의 초점은 세월호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어제 근데 저녁 뉴스에 민주당 현장 투표 결과 유출됐다 해서 상당히 좀 파문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제 민주당에서 전국 한 250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이제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선 관련해서 한 것이고 약 5만 2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이 모든 결과가 유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표까지 끝낸 상태다 보니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00몇 표. 그러니까 꽤 비중이 지금 20% 좀 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개표 참관한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출한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만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어느 쪽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것만 따라서 배운다 이렇게 혹시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2012년도 대선 발표할 때 미리 나오지도 않은 숫자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그 내용이었으면 오히려 좀 논란이 덜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사치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 선관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이걸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더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그러니까 내용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한 것으로 그런 지역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에 그 광주 경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광주의 5개 구에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이제 두 대선 주자들, 안희정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뭔가 좀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반발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앞서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흘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추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시점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조직적이거나 좀 계획적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안희정 캠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이재명 시장 캠프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이고 좀 의지가 상당히 개입된 게 아니면 이건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꽤나 좀 방대하고 매우 그 자료 내용들도 보면 체계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의 지금 선관위원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상당히 어수선한 이게 당내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에다 그냥 다 맡겨서 진행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나름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이 사실은 더 좀 약간 논란을 또 유발하고 있기도 해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출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또 유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원래 좀 이렇게 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선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거 뭐 차라리 당당한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민주당 경선이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데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 대해서도 역시 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결국은 뭐 이 문재인 캠프 쪽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참관인 누군가가 흘렸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종훈 박사 읽으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읽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 경선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그랬거든요. 이 워딩이 상당히 위험한 워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뒤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이제 광주 5개 지역에서 압승한 거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주 경선에서 꼭 이기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캠프 쪽에서는 이제 더 의혹을 좀 갖고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경선이 이제 판이 완전 엎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이제 시각도 있는데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안희정 지사 측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 측도 그렇고 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약간 뭐 사과와 재발 방지 이런 걸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그럴 그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이 논란은 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결국은 이 문재인 대세론이 이로써 그냥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이제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는 국민의당도 광주 경선 있죠. 아 그렇죠. 국민의당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이면 어떻게 나라 관리를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그 역량 부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국민의당도 이번에 좀 사전 선거인단 접수를 받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투표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다 투표하는 그렇게 지금 해놔서. 이거 역시 좀 제도의 허점이 좀 있는 거죠. 많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7891번님이 우리 이종훈 박사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광주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해프닝. 그렇다고 해서 경선 불복까지는 가지 않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복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상당히 사실은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인 건 맞죠. 정냄이 떨어진다, 질린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판을 깨고 나가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없는데 이게 약간 좀 포기하는 기류도 좀 기류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